오히려 아까 제가 대형 전광판 A큐브로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와 충청도가 비교적 투표율이 낮고 대구 경북과 부울 경남도 아직 총 투표율에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사전 투표율에 비해서는 본 투표했던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거의 총 투표율에 근접한 수치까지 만나봤습니다. 앞서 네거티브가 민주당을 리박스쿨을 공격했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 가족을 총출동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내일 소중한 한 표로 똑바로 찍으시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발이 공중에 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 음란 욕설을 퍼붓지 않습니다. 제 딸과 제 아내와 제 손자, 손녀입니다. 저는 제 딸과 사위와 또 우리 손자, 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힘들지만은 건전한 가정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부 조간신문 보도는 아예 가족 메리트라는 표현까지 나왔던데 어제 마지막 피날레 유서에 그동안은 설한영 씨와 딸 같이 이제 사전투표도 했습니다만 손녀, 손자까지 어제 총출동시켰다. 봐라, 우리는 이렇게 단란한 가정이다라는 걸 좀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인 그 서울시청 광장에 갔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을 비롯해서 설란영 여사님 그리고 외동딸 동주 씨를 비롯한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결국 요즘 3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보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빠 찬스 쓰지 않고 저렇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중도층, 서민층에게 정말 많은 호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반면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의 3대 리스크, 오히려 김문수의 3대 메리트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어떤 부인인 김혜경 여사 그리고 장남의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이 김문수 후보님한테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뼈아픈 유시민 리스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평등 세상 얘기를 해왔는데 성차별, 학력차별, 남녀차별했던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가장 큰 어떤 막판 뒤집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다른 외부가 아닌 이재명 후보 자체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것 같은데 그 반면에 파파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도 미남. 아마 민주당이 많이 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떤 네거티브도 지금 유효적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마지막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재명 가족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입니다. 파도 미남이 아니라 파도 미담이잖아요. 예. 예, 말이 좀... 제가 미남 추남 얘기하는 건 아니라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네. 예, 서지현 대변인. 네, 저도 김문수 후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단란하고 참 보기 좋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다 어느 후보도 있지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칭찬할 만한 건데요. 예. 사실 이제 대통령 후보잖아요. 대통령은 가족 경연 아니죠. 가족 경연은 윤석열과 김건희 한 번으로 족한데 저렇게 가족을 앞세워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앞서 80이지만 80%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20%가 가족 자랑.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어떤 비전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해서 프로그램에서 가족 오락관 같은 이런 유머적인 거나 오락적인 게 아니라 정말 조기 대선, 비상계엄을 위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의 어떤 목소리와 비전이 더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요즘에는 또 파파 미남이라고 또 너무 가족을 할거 아니라는 표현은 또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겹쳐져 있는데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아까 이제 최인영 변호사께서도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를 했지만 막판 변수 중에 분명한 건 이거였습니다. 설란영 씨를 향한 비하 발언. 이재명 후보도 국민들이 용서해 줄 거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더 점잖고 또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설란영 씨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거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제재적 접근법에.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선 막판의 최대 변수다 아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민주당 사람도 아닌데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부적절하지만 이렇게 넘어갈 거다.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대선판과 상관없이 김진욱 대표님. 물론 뭐 내재적 접근, 뭐 한목적 뭐 이런 표현 말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말 그냥 단순히 대선판과 상관없이 좀 더 깔끔하게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유시민 그 작가께서 이 설란영 여사의 어떤 뭐 노조 활동을 과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폄훼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짧게 간단하게라도 사과를 갖다가 깔끔하게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이 대선 이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에 이렇게 이슈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당의 관계자라는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더 편안하게 또 간단하게 간결하게 그렇게 사과를 하셨으면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외전 얘기까지도 유시민 전 이사장 관련 만나봤다면